자,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자로서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제 직후부터 이제 오셨으니까 벌써 이제 20 는 넘었죠. 넘었죠 이제 한 22, 3년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매력이 가치 투자자로서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자로서 이렇게 지내오신 걸 돌이켜 봤을 때, 야, 이 가치 투자가 한국 시장에서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야, 이런 점에서 조금 어려워, 부정적이야,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 긍정 좋은 면은 네. 아직도 한국 시장은 그 PB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PBR하고 EPS 이제 그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PBR 측면에서 그러니까 청산 가치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그 청산 가치의 뭐 90%, 80%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 10%에 거래되는 주식들도 있으니까 심지어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근데 그 반대의 측면, 왜 그렇게 주가가 10%냐? 거래가 될 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개선된다고 보는데,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그 지배주주가 그 상장회사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네. 그 모든 주주가 어떤 그 주식을 보유한 수만큼 비례해서 그 가치를 향유해야 되는데, 그 과실을 향유하고 해야 되는데, 지배주주를 위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PBR이 뭐 0.1에 거래되고 0.2에 거래되고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자산주인데, 들여다보면은 그 지배주주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본인은 늙고 자식한테 회사를 넘겨주고 싶은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 외부 감정을 받아서 공정 가치로 그거를 세금을 평가를 안 하고,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게 거래되든지 비싸게 거래되든지 그냥 거래되는 시가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증여세든 상속세든.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가능하면 누르고 싶죠.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넘쳐나서 이익 유고 창고에 꽉꽉 차도 배당은 가능하면 안 하고, 유통 물량이 작은데도 액면 분할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이렇게 유통 물량 발행 주식수를 늘려야 되는데, 주주가치를 제고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걸 까꾸로 가죠. 까꾸로. 그러니까 꾹꾹 눌러가지고 까꾸로. 까꾸로. 전문 용어 나왔다. 까꾸로. 거꾸로. 가치 투자자의 전문 용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해소가 될 것으로 보세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죠. 근데 해소가 좀 빨리 되게끔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 공정 사회가 되도록 뭐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겠죠. 네.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나오시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다 공정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네, 그렇죠. 과연 얼마나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가 될지. 대기업들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시가를 누르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H 홀딩스, H 시멘트 여기서 지금 그런 유사한 의혹 때문에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견제도 받고, 그렇죠. 막 이게 뉴스화도 되고, 뭐 시민단체에서도 막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좀 견제를 받는데, 중견기업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런 그 고리타분한 일들이 계속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좀 들려요, 사실. 그런 제 실제로 귀에도. 그렇게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좀 투자하시다 보면은. 네,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대기업들은 다는 아닌데 그래도 아주 많은 부분이 뭐 일감 몰아주기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해소되어가는 과정이 많이 해소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전에 뭐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들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그분들도 해가지고 세금 어느 정도 꽤 내야 되고, 내죠, 그리고 뭐 예전에 신세계도 냈었고, 뭐 LG 그쪽도 해가지고 냈고 뭐 등등 다 내고 있는데, 이쪽 어느 중견기업,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 중견기업 조금 아래들, 뭐 매출 규모로 얘기하기 그렇고, 자기 기준 한 5천억 이하? 자기 자본, 실제 자기 자본 규모로 해가지고 한 1조, 한 2조 되는 기업들까지도, 그 아래 기업들은 뭐 어디는 좀 그렇고,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옛날 대기업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그대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죠. 그대로 배운 거죠. 참 대단합니다.
이 실제로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주가가 나는 사실은 이 기업 가치가 10,000원이라고 보고 5,000원에 산 건데 네. 1년, 2년 지났더니 이게 3,000원 되고 이래버리면 진짜 그럴 수 있죠. 분통 터지시겠어요. 그런 때는. 분통 터지죠 속으로. 그럴 때는 그냥 소주만 한잔 하십니까 진짜? 아, 아니, 주식을 좀 더 사죠 그때. 아, 좀 더 사죠. 물타기 네, 이른바. 물 타요 그럴 때는. 진짜로. 실제로 물 타요. 지금도 좀 물을 타고 계십니까? 아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탈 물이 없어갖고. 잘못이었어. 알겠습니다. 강 PD, 우리 저 조신희 주주님이 10억대 자산은 아니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 네. 자, 참, 1달러 M&A 가격이 1달러인데 지금 시장 유통 시장에서 이거가 10센트에 거래되는 이 현실,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실이 이게 가치 투자자한테는 기회다. 그럼요, 기회죠. 근데 이제 진정한 기회가 되고 그 가치 투자자의 계좌가 또 뭐 이렇게 우리 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이런 현상이 좀 빨리 개혁돼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가끔씩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차트에 매달려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참 부질없는 짓 같아 보이는데 별로 이렇게 차트 매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죠. 아주 많아요. 자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사실 국민연금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실질적인 일대 주주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총장에 가면은 별로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이런 현실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대안이랄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10%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는 그 부지기수죠. 상당히 많죠. 뭐 200개가 넘죠, 네. 너무 200개도 넘을 거예요. 너무 네. 몇 개인지 세워보진 않았는데 이게 많은데 국민연금도 주총장 가면은 발언권은 있지만은 그 발언이 먹히지가 않죠. 뭘 해도 먹히지가 않죠. 그렇다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그 국민의 돈을 움직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연금이기 때문에 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만은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그럼요. 바로 잡아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 네. 근데 그 역할을 얼마나 해가지고 충실하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그 제도권에서 그 정치하는 분들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감사위원회가 3%를 해가지고 뭐 완전하게 바뀐 건 아닌데 지난번에 어느 정도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 일부분 바뀌었는데 그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뭐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뭐 사회이사도 뽑고 감사도 뽑고 다 뽑는데 사실 사회이사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그 경영진을 감시도 하는 그런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건데 그 감시하는 그 사람 자체를 대주주가 주식이 많으니까 그 양반 그분이 그 사람이 뽑아버리면은 그 나를 감시한 사람은 내가 뽑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공정하게 나눠 먹어야 돼요. 너랑 둘이 이 사람하고 A, B가 둘이 나눠 먹어야 돼. 근데 한쪽이 자르면은 안 자른 사람이 그걸 먼저 집어가는 게 그래 공정해지는 건데 자기가 자르고 지가 먼저 집어가는 게 똑같은 꼴이죠 그게 지금. 네. 한국 지금 그 상장회사 이런 데가 잘못된 데 해가지고. 네.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선은 이제 국민들도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제도권에서도 정치하는 분들 등등 해가지고 그분들도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 알고도 안 하지 말고 알았으면은 빨리빨리 지금부터라도 해가지고 그 옳은 방향으로 옳은 길을 모색을 해야죠. 가만히 있지 말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네네. 참. 예, 참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아주 정확한 말씀도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야 깜짝 놀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내가 가진 지분만큼 그렇죠. 그 회사에 내가 주주로 오래 있으면서 그 과실을 공유하는 뭐 이런 것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많이 하는 얘기로 이제 이사회가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그래야죠. 네, 이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버넌스 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착화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이제 자주 좀 하거든요 요새.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공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금 해가지고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그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주주는 이 회사는 주식회사 상장회사면은 이 회사가 누구 거냐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심지어 이렇게 그 지배주주 거라. 네. 그럼 나머지 주주는 뭐냐? 그냥 뭐 나머지 주주는 지분만큼 그 사람 건데 다 같이 그 오너가 지배주주만 오너가 아니라 지분만큼 오너. 나는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만큼 오너, 10주 갖고 있으면 10주만큼 오너인데 지배주주 거래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자체가 틀린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좀 뭐랄까 점진적인 그 개선이랄까 그런 그 진보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들어서. 눈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확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티나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어차피 세상은 민주화되고 그러면 정치만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도 민주화 더불어서 우리 삶 자체가 민주화되고 우리 문화 자체가 민주화되고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계속 번져 나가는 거니까 네. 시간의 문제지 빠르냐 늦냐 그 차이지 네.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좀 이렇게 긍정적이셨어요? 아니 이게 긍정적이라기보다도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판단은. 네, 제 판단. 근데 시간의 문제인데, 근데 그걸 좀 더 시간을 당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는 방향이니까. 그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그 힘을 보태야죠. 네. 말을 한마디 할 때도 그 방향으로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아까 대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뭐 탈세하거나 절세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잘 못하는 이제 상황이다. 견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감시도 예, 받고. 예. 티나 그 노골적으로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들 가운데 이제 그 이른바 고성장하는 사업부를 뭐 쪼개내 가지고 뭐 상장시킨다. 그러니까 분할하고 상장시킨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합병 분할하면서.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기업 지분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대기업 지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일은 많이 안 겪어보셨어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음식료 회사인데 네. 그 회사는 그런 건 눈에 보이게 그건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아니 어젠가 그젠가도 왜 SK 이노베이션 막 또 배터리 사업부 분할한다 그래가지고 네, 주가가 그, 훅 밀려버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가끔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다 해가지고 정상화될 거다. 그러면 언젠가는.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자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로 뭐 주식시장이 막 초호황을 지금 1년 넘게 보이면서 막 1천만 지금 뭐 개미들이 지금 매일매일 이 MTS다 HTS다 보면서 투자하고 있는 그렇죠. 현실인데요. 젊은이들이 또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고 뭐 네. 비투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일부는 또 이제 주식을 재미없어 해가지고 이제 코인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식에서 돈 벌기가 참 뭐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 않죠. 예.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쉽게 가볍게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렇죠. 요행을 바라고. 예. 이런 분들한테 좀 뭐 한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그 이외에 뭐 다른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고스톱 치고 카지노 가고 경마장 가는 게 아니다. 도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하려면은 우선 내 투자의 대상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그래 내재 가치를 구하고 안전마진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안전마진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긴 아는데 요즘은 좀 더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갖고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상당히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네. 저한테 물어만 보고 주식을 찍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내재 가치를 구하고 뭐 해가지고 이걸 구하고 나서 뭐 투자하는 거 다음 단계지
그거 없이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말려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비트코인은 저는 해보지도 않고 주변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내재 가치를 구하고 뭐 안전 마진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마 비트코인의 미래는 네. 제가 감히 얘기하면은 한국은행 장도 한국은행 총재도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아마. 네, 근데 네, 네. 그거를 겁도 없이 그것도 이제 레버리지 뭐 10배, 100배씩 이렇게 써가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렇게 참 방송하는 와중에도 금강공업 우선주가 26.7% 급등을 했네요 보니까. 이것도 아마 보통주보다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요. 보통주는 얼마죠? 금강공업이? 야 여기도 보니까 보통주의 2배네 2배. 네. 8,800원 보통주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주가 우선주 2배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만. 네. 3배는 이해 못하고. 네. 유한장행을 제가 조금 검색해봤어요. 혹시 이제 제가 제약주 중에 저 유일한 박사님을 제가 또 네, 네. 존경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랑 또 이제 이름도 갖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분이죠. 제가 이름값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유한장행 보니까 보통주가 65,500원, 우선주가 61,500원. 이건 거의 좀 적정한 값입니다. 그게. 비슷하네요 보니까. 정상적인 회사예요. 정상적인 회사다. 이것만 봐도 딱 이게 그럼요. 그거 느낌이 오네요. 주가만 보면 알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투자의 세계가 또 만만치 않고 또 스트레스도 뭐 받으실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씩 이제 한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재미난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렇게 생각들이 막 떠오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또 소통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그 대한민국에서 좀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은둔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런데 우리도 조신희 주주님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남달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이제 서울 나들이 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촬영도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포차 시리즈도 한번 하시고 이런 것들 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공부가 참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그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클릭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 버라이티 프로그램은 같이 파시로만 한번 하면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건데 좀 그거는 이제 다음 전국 대회 결승까지 가셨으니까 제 팔이 남아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딱 잡아보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어떻습니까? 좋죠. 자, 박 PD 화면 잘 나오나?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딱 잡아보는 걸로 딱 끝내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카메라 보면서 딱.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팔이